네, 저희 설명을 좀 이제 복급적으로 드리면 크게 6가지에 대한 사업성 확보 방안을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 응용률을 최대 확보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민원이 없는 조합원님들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만한 최적의 배치 계획을 드려야 되겠다. 세 번째, 공사비를 절감해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건축 계획을 선보이고, 네 번째, 자산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세대 증축 계획 또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거. 다섯 번째, 일반 분양에 대해서는 트렌드를 적극 반영해서 분양성을 극대화해야 되겠다. 마지막 여섯 번째, 누구한테든 감동을 드리는 단지 가치의 극대화를 추진해 보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먼저 사업 응용률 최대 확보 방안인데요. 기존에 348.5% 했던 용적률을 150여 % 증가한 506%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 분양 면적은 4,618평을 증가시켰고요. 조합원 분양 면적은 6,200평이 증가한 32,000평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주차장은 현재 주차장이 세대당 1.07대인 것을 0.47대 증가한 1.414대로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 주차장 대수는 마찬가지로 결정된 게 아닙니다.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2대를 원하시면 2대를 드릴 수도 있고요. 한 대로 줄이라고 한 대로 줄일 수도 있는데, 다만 적정 수준감이 필요하고 늘리면 늘릴수록 분담금에는 좋지 않은 효과로 적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배치 계획입니다. 크게 건축 계획을 세 파트로 좀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1번에 대한 사항인데요. 조합원 세대 한계층 업입니다. 일단 대전제는 전동에 대한 필로티를 고민을 했고요. 저희 단지의 특징이 1동, 그 다음에 7동, 6동 이 앞부분으로 동해선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또 단면에 보시면 동해선이 지나가고 저층부가 방음벽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저층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3개층을 중축을 일단 하고 1층은 필로티하고 1개층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분양은 2개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현재 단지 특성이 데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4m가 높고 여기가 4m가 낮는데요. 이 푹 꺼져 있는 데크를 이쪽 데크를 여기까지 확장을 해가지고 이 기존에 1, 2층이었던 거를 지하로 묻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3개층을 중축했기 때문에 지하로 묻은 2개층은 그대로 조합원님들이 가져가시고 1개층은 일반 분양을 하겠다. 이로써 얻을 수 있는 이 공통된 효과는 저층 세대의 조망이나 프라이버시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그 자산 가치를 높여드리고, 특히나 1동하고 2동 같은 경우는 이 피트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층 이제 스튜디오 하우스라고 해서 1층 세대의 전용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지하를 주택으로 추가로 들여서 사업성을 높여드리겠다. 근데 물론 이 부분은 작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지하층 활용을 불허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직 주택법이 개정이 안 돼서 주택법에서는 지하층을 1층의 부속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추후 좀 개정되는 법적인 논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가능한 상황이고, 저희가 수원에 했던 리모델링 현장에서 이와 비슷한 식으로 1층의 전용 공간으로 지하층을 설치해줬고 앞에를 썬큰으로 적용을 해서 사업성을 높여준 현장이 있습니다. 최적의 배치 계획입니다. 말씀드렸던 향에 대한 내용을 고려한 이제 일반 분양동인데요. 일반 분양동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로서 사업 지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설계사가 고민했던 이 2개 부분은 없애버리고요. 다 외곽 쪽으로만 좀 설치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님들께서는 가려지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신축이 아니다 보니까 리모델링이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시고 서로 절충하고 협의해가는 과정으로 저는 좀 이해하고 제안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이 3개 동은 지금 여기 해운대경찰서가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수직 중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수직 중축량은 일반 분양동에서 같이 소화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적의 건축 계획 부분입니다. 이제 지하층 공사비를 통해서 공사비를 줄이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또한 이 단위 세대에서 철거량을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현장에 왔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
CM단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내 최고의 리모델링 설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그 CM단의 도화구조도 들어있고 박준호 박사님도 계시고 여기에 잘 갖춰진 인프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철거량은 최소화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무조건법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 이제 개념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개념도는 기존의 아파트 코알의 자리에서 하방으로 증축을 하는 단면도고요. 오른쪽은 코알을 최대한 뒤쪽으로 빼서 기존 기초를 건들지 않는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1번 방법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죠. 기존 기초를 많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이 1번과 같이 해야 되는 위치로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코어에 대해서는 후방으로 코어를 증축해서 기존 코어의 기초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해운대 경찰서에 대한 내용이고요. 지하층 굴토 계획인데 이게 지금 저희 단지 현황의 지하층 탐면 계획입니다. 여기가 이제 데크가 하나 있고요. 지하 1층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요 왼쪽과 오른쪽에 단차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저는 이거를 기존에 이렇게 데크로서 지상 5개 공간이 분절되어 있던 공간을 데크를 여기까지 확장을 해서 하나의 오픈 스페이스, 하나의 5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효과는 무엇이냐? 지하층을 파야 되는 지하층을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이 좋지 않은 파기에 좋은 부분의 그 지하 계층을 최대한 늘리고 집안이 좋지 않은 그러니까 안반이 출현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착 깊이를 최소화하는 안을 제안드렸습니다. 세대 증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부 단지세 계획은 후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저희 단지의 저중 면적 기준 25평 내용을 좀 리모델링 한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설계한 대로 가면은 실사용 면적이 약 6.6평이 되는 42평 가까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저중 면적 이제 리모델링 했을 때 31.4평에 발코니 면적 10.5평까지를 더하면 42평이 나오는 거고 이 계획을 함에 있어서 대전제를 했던 게 작년 가을에 건축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대피 공간에 대해서는 3제곱미터까지 면적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공간의 면적을 최대한 실사용 면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현재 계획안에는 3제곱미터의 대피 공간 면적 완화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지 최상층에는 이미 다락이 지금 제공이 되어 있고 살고 계시는데 리모델링 했을 때도 다락은 제공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 제안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01동, 2동과 같은 경우 피트가 노출되는 층에 있어서는 피트 노출되는 부분에 1층에 부속된 시설로서 뭐 공방이나 뭐 홈오피스 용도로 쓸 수 있는 지하층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 지하층은 데크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지상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성 극대화 전략입니다. 일반 분양을 계획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의 트렌드겠죠. 코너 타입과 판상형에 있어서는 최신의 트렌드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일반 분양을 완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감동을 드리는 가치 극대화 전략입니다. 조경 디자인은 저희도 제안하겠지만 시공사가 향후에 들어오는 시공사의 제안 내용에서는 많은 부분을 담고 있을 거고요. 당연히 이 센텀지구에서 가장 늦은 가는 5개 공간 계획이 진행이 될 거고요. 커뮤니티 또한 지금 현재 누리지 못하는 범위에 확장된 개념의 커뮤니티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경관 디자인인데 저희 회사는 그 어느 회사보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 건축가들하고 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센텀시티에서 독보적인 디자인으로 제안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세부 설계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하면 리모델링 전과 이제 변경했을 때의 상황은 기존의 첫 번째 지상 주차장 계획으로 지상 조정 면적이 부족했던 부분은 100% 지하 주차장 계획으로 지상을 전체 공헌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해선의 방음벽 설치로 1층 세대가 조망권 침해에 있던 부분은 필로티 수직 증축을 통해서 저층에 조망권 확보를 하고
그 신축동 개수 또한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기존의 데크 레벨차로 단절되어 있던 5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데크를 확장을 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5개 평지 구간을 최대 확보하고 마찬가지로 지하철 공사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103동이 현재 지하철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동에 대해서도 전동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현재 차량 진출입구가 한 개소 있는데 부출입구 한 개소 정도를 이 해운대 경찰서 부지의 진입로와 연계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조합설립 후에 지속토록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치하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요약이고요.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필로티해서 수중축한 부분이고, 이 노란색 부분은 이제 복층형 스튜디오 하우스를 통해서 2층 세대의 전유 공간을 추가 확보한 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지는 데크화된 현황이었고요. 이 데크를 여기까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주출입구에서 데크 단차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적절한 그 데크 주요 부위에 이런 수직 동선 체계를 좀 도입을 해서 원하는 보행 체계, 무장애된 공간으로 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설계 개요입니다. 전체 세대수는 현황 800세대에서 주택법상 최대 가능한 15%를 최대 늘려서 920세대로 리모델링 계획안을 설계했고요. 층수에 있어서는 기존의 지하 2개층이었던 걸 지하 5개층, 그 다음에 지상 27층이었던 걸 1개층 늘어난 28층으로 제한드립니다. 평형대에 있어서는 기존의 32평형 단일평형대였던 것을 8평 늘어난 공급 40평형으로 제한드리고요. 일반 분양에 있어서는 기본 수직중축 하는 동들은 40평대로 조합원 있는 동과 똑같이 맞춰가고, 나머지 이제 스카이라운지 쪽에 붙어 있는 동에 50평대, 그 다음에 이제 32평을 저희가 2주를 넣었는데, 리모델링 하다 보면은 조합원님들께서 나는 늘리고 싶지 않아, 그냥 기존에 있는 평형대에서 그대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별도로 일반 분양동에 2개 라인에 걸쳐서 기존 평형대와 동일한 평형대를 적용을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한 단지 종합 배치도가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흰색으로 해치가 되지 않은 동들이 신축동이 되겠고, 자세히 보시면 이 건축동에 빨간색으로 저희가 외곽 점선을 그어놨는데 그게 현황 건축물의 외곽선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어떤 동은 후방으로 드러나고 어떤 부분은 이제 앞동으로 드러나고 그런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는 최대한 프리미엄 특화 설계를 제안해드리고요. 자, 이제 커뮤니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 커뮤니티 제안을 드리기 전에 몇 개 최근에 이제 입주한 단지들 좀 조사를 해봤는데, 뭐 일반적으로 웬만한 커뮤니티는 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내 수영장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연회장, 이제 세모쳐놨는데, 뭐 실내 수영장 또한 입주민들이 원하시면 넣어드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게 저희가 현장들 보면은 유지 관리가 쉽지가 않아서 물 빼놓고 있는 현장들이 대부분입니다. 전 이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실내 체육관, 지금 부산에 대부분 단지가 없는 이 실내 체육관 같은 경우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연로하신 분들, 아동들 실내에서 따뜻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이제 게스트하우스 정도는 넣어서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단지 남측에서 바라봤을 때의 커뮤니티 공간 계획을 좀 도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이 동해선변 쪽에 보행자 도로변이 있는데 이쪽에 데크 단차가 좀 심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어차피 이 센텀시 쪽에서 걸어오는 동선이 이렇게 보행로가 만들어져 있으니 데크는 또 만들어져 있고요. 이쪽에 데크에 노출을 해서 커뮤니티를 배치를 했을 때 그 보행 경관적이나 그 다음에 지하철 활용도 측면에 있어서 효과가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이 돼서 메인 커뮤니티는 보행자 도로변에 데크변에 다 깔고요. 나머지 이제 뭐 키즈맘 센터, 뭐 티하우스, 자본도서관 같은 경우는 분산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단지 또한 이제 스카이라운지를 저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은 실제로 저희 장원역에 있는 신반포 4집 지금 한참 공사하고 있습니다. 내년 준공인데요. 메이플자이의 시공사가 제안했던 이미지인데 이 정도의 이미지 또한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디컬 피트니스라고 해서 대한민국도 이제 내년부터는 전 인구의 20% 이상이 이제 초고령화 시대가 되죠.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을 배려한 특별한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실내 체육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밖에서 운동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 노약자분들은. 하지만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는 평지 조건이 아닙니다. 평지의 현장이면 이 실내 체육관을 넣었을 때 체감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희 현장은 데크로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데크를 이용하면 지하지만 측면으로 체감을 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도어 골프장도 멋있게 좀 제안을 해드리고요. 작은 도서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주치직부에는 이제 애들을 통학하고 하교하고 하는 그런 시간에 대기할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대기하면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공간 맘스 카페를 제안해드리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5개 공간에 요즘 캠핑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캠핑장, 게스트하우스. 이게 코로나 시대 때는 좀 인기가 있었던 게 이 게스트하우스를 자가 격리 시설로 쓰는 현장들도 있었습니다. 조경은 뭐 말씀 더 드릴 거 없이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고의 조경으로 제안을 드릴 거고요. 네. 단지 5개 공간의 수공간 또한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키즈파크, 그 다음에 단지의 가장 중요한 공간, 가장 조경이 럭셔리한 공간에는 티하우스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고 친화할 수 있는 공간을 제안드립니다. 필로티 또한 흔히 필로티 하면 뭐 자전거만 주차되어 있고 뭐 그런 공간들인데 라운지화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2018년에 주차장법이 개정되면서 좀 모듈이 커졌는데요. 제가 현장을 처음 갔을 때 그 주차장을 가봤더니 콘크리트가 굉장히 견고하더라고요. 와, 이거를 해체해야 되나 싶었던 상황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해체해야 됩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권이기 때문에 최신법을 다 적용해야 되는데 현재 주차장 모듈에서는 현재 주차장 규격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한 스판에 2대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현장은 주차장을 전면 철거 후에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차장 계획 또한 더 스마트하게 제안을 드리고요. 신축과 똑같이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요. 친환경 시스템 또한 하이테크 기술로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크게 4개의 어젠다를 드리면 분담금 감소를 위해서 일반 문양 면적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추가 데크 계획을 통해서 지하층 공사비를 최소화하고요. 지금은 단절되어 있는 하나의 단지지만 데크 단차를 평지화하겠습니다. 수직 증축을 통해서 신축동 개수를 최소화하고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00% 지하 주차장 계획을 통해서 공원 면적 또한 최대 확보하고 주차장은 전동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다 마쳤고요. 제가 PT를 하고 다닐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우리 단지는 왜 재건축을 안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재건축은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도 리모델링 설계만 하는 게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과감히 재건축을 할 수 있는 현장은 재건축을 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현장은 현재 숫자 체계, 용적률 체계, 종 체계상에서는 용도지역 체계상에서는 재건축은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조합원님들이 현재 거주 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개선하고 싶다고 하시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일유 김용상님께서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좀 조조한 거를 좀 강조를 하셔서 우리 단지가 리모델링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구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텀 세시빌은 원래 리모델링 사업 초기 추진기 때 정비업체와 설계사가 선정이 됩니다. 근데 최초 설계사는 다른 이제 시각 플랜이라는 설계사인데 ANU가 내부적 인조를 해서 ANU가 최근에 참여하게 된 점 참고해서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